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어제 임성근 사단장 구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지금 공수처에 지금 공개가 됐는데,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면 뭐 내가 진급시켰다, 진급시키려고 사표 내지 마라 그랬다, 그리고 뭐 별 뭐 3개, 4개 뭐 등등의 구체적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이종호 씨가 지금 하는 말들인데, 과연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얘기가 나올지, 또 어떤 변명이 나올지, 또 어떤 이야기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 탄핵 청문회 등등 예정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앞으로 아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출근길 또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속보 하나 좀 먼저 전해드리고, 속보 뭐 딴 건 아닙니다. 저희 공개 방송 지금 앞으로 10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이제 10번만 자면 진짜 저희 네. 공개 방송 날인데요. 제가 큰맘 먹고 1일 1팩하면서 기다릴 테니까 많이 많이 와주셔야 합니다. 예, 많이 좀 와주십시오. 지난번에 좀 사고가 좀 있어서 지금 연기가 됐었는데, 더 정성껏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이 앞으로 뭐 큰 내용으로 될 것 같은데, 일단 공수처가 최상명 사망 사건의 핵심 피해자 임성근 사단장, 이 사람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 이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를 했어요. 네, MBC 보도에 따르면 네. 임성근 사단장의 골프 모임 카카오톡 대화방송 인물인 한 익명의 공익 신고자가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 씨와의 통화 녹음을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바로 이 통화 녹음에 이 씨가 내가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공수처가 이 녹음을 어떻게 확보한 거죠? 일단 이 공익신고자는 지난주 목요일에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공익신고자는 이 씨의 지인이자 해병대 소속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변호사 A 씨 혹은 또 A 변호사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공수처는 A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녹음 파일을 제출받았습니다. 자, 지금 이 녹음 파일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이씨에게 해병대 사단장 사표 낸다고 해서 난리 났더라라고 하니까 이씨가 임성근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씨는 또 아마 내년쯤에 임 사단장을 별 4개로 만들 것이라고 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을 진급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군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한 겁니다. 또 A 변호사가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던 건가요? VIP 쪽에서? 라고 하니까 이 씨는 그렇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VIP인데요. VIP가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지칭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이종호, 이모 씨는 대통령하고 연관성보다는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그게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VIP라는 말을 썼다는 게 사실 좀 놀라운 건데, VIP 말 정말로 사용이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 있는 게 이 녹취 파일에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네. VIP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기록으로 확인됐다라는 게 이 녹취 파일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더욱이 저 이 씨와 A 변호사 간의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최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임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불거지던 작년 8월 9일입니다. 그렇죠. 시기라든지 8월 9일 그리고 VIP라는 용어, 뭐 VIP가 뭐 딴 사람을 지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또 박정훈 대령의 진술하고도 딱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또 뭐 아니라고 뭐 하고 또 모른다고 그럴까요? 골프 못 친다면서요. 사실 그러긴 좀 힘들 것 네. 같은데요. 사실은 이 구명 로비 정황에 담긴 녹취 파일이 또 있습니다. 올해 3월 4일 통화인데요. 이 녹음 파일 내용을 좀 살펴보면 A 변호사가 임사단장이 최상병 순직에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이 씨가 그러니까라고 맞장구 친 다음에 쓸데없이 내가 거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아하. 임성근 사표 낸다고 그럴 때 그냥 내라 그럴걸 이렇게 답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씨는 지난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작전 과정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조작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인데요. 또 아시다시피 얼마 전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 씨가 임사단장에 소속된 해병대 1사단장의 초청을 받아서 포항에서의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카카오톡 단톡방 내용도 이제 공개됐었는데 그렇죠. 이때 임사단장은 자신은 한 번도 골프를 친 적이 없고 이 씨도 모른다고 진술했었죠. 근데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씨도 해병대 후배들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은 있었지만 자신은 임사단장을 전혀 몰라서 얘기만 들었을 뿐 임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하지 않았고 또 VIP 발언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잘 모르겠다.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네. 그리고 통화 내용은 짜깁기라고 하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공수처는 이 통화 녹음을 토대로 임사단장이 이 씨를 통해서 자신의 구명을 시도했는지 또 대통령실 등의 구명 시도가 전달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씨의 말이 허풍이거나 이 씨가 대통령실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내용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VIP 내용이 나왔고요. 내가 사표를 반려했지, 못하게 했지, 진급시키려고 했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녹음 자체는 누가 뭐 의도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녹음이 된 거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그 내용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그냥 허풍 부린 것이다 라는 밖에 없는데 그것도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 이전에 청문회 과정에서 임성근이 이종호 몰랐다고 했던 부분 등등은 또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지 등등 봐야 될 부분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 일단은 지금 통화 파일 이 구명 로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해외 순방 중입니다. 미국 가는 상황인데 거부권 행사가 됐네요 벌써. 네, 하와이 순방 중에 윤 대통령이 어제 또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상병 특검법 제외 요구안을 제거했다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는데요. 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하와이에 도착한 지 5시간 반 만에 전자결제를 통해서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순방길에 오르자마자 이제 전자결제 라인에 서명을 하신 겁니다. 자,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임성근 사단장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해서 이 부분하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도 비판의 네.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야당의 특검법 추진 목적은 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겠다. 이제 그렇게 목적인데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는 경찰의 판단을 근거로 특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네. 자, 대통령이 특검법을 또 속전속결 처리한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은 그 일각에서는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도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이 여당 내에서 친윤과 반윤의 이 계파 갈등이 한껏 격화된 상황에서 네. 최상병 특검법이 분란을 야기하는 불쏘시개가 될 아하.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더 끌지 말고 잽싸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거 아닐까 네. 이렇게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야권 상황 더 짚어주시죠. 뭐 당연히 지금 뭐 즉각 반발했습니다. 네.
6개 야당이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연루 의혹 은폐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네.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곧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고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도 국회 재1결에서 이제 특검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윤석열 특검법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네. 최상면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재1결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이 재1결은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23일 이후에나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최상면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간절히 원해서 이제 행사한 거고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사건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참고로 대통령실은 야당이 특검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어서 그걸 두고 볼 수가 없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들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젤리스님 오셨고요. 전성님도 오셨습니다. 배동호님, 뽕뿌미님, 젤리스님, 이프로님, 자, 진자유님, 훈민정음님, 또 윈드밀님 오셨습니다. 자, 조선 기자님 안녕하세요. 조선 기자님 반갑습니다. 댓글들 주시고 있어요. 산이님, 이한이 닮았다고 하네요. 조선 기자님. 아, 감사합니다. 그 이한이가 저희가 아는 이한인가요? 네,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안 닮았나요? 조선 닮은 것 같습니다. 조선 기자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자 지금 이제 A 변호사 누구냐? 예,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댓글에 벌써 나왔네요. 자 그리고 지금 좀 심각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과연 특검으로 안 갈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댓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전당대회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면 한동훈 후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한동훈 후보에 대한 여론 형성하는 전문팀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이 전당대회 중에 제기가 됐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표적 치중의 인사죠. 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아하.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때부터 이 한 후보에 대한 우호적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이 댓글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어허. 장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 댓글팀은 법무부 외 소속으로 한 후보에 대한 여론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장 최고의 이 발언은 네. 이번에 불거진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십 논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과정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원문이 언론에 공개가 됐었죠. 공개된 문자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이 김 여사가 쓴 댓글팀의 실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장 전 최고가 한 후보 측에서 본인에 대한 온라인의 비판 댓글이나 비판 글들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거는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위적인 댓글팀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당시에 제기했던 걸로 안다라고 말한 건데요. 네. 장 최고 주장의 요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댓글팀을 운영한 건 한동훈 후보고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때부터 법무부 외부에 댓글팀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익십 때문에 문자 익십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 한동훈 후보가 읽고 씹었다 이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가 사실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 같습니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한동 법무부 장관입니다. 여론 조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기억할 겁니다. 댓글 이런 거 했을 때 국정원 처벌받았던 사례가 있었고 심각한 부분인데 난리 났었죠. 자 김건희 여사 댓글팀 발언 이게 사실 가볍게 넘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정치권 반응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우선 그 한동훈 후보 네. 측은 댓글팀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대통령실은 아직 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했고 자신들의 정적을 공격하는 여론 공작을 벌인 게 사실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다. 김 여사가 직접 해명하거나 한동훈 후보가 아는 바를 모두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댓글팀의 존재나 실체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갈등이 이미 극한에 치달았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전당대 하면서 더 나쁜 것을 드러나요. 네. 일십 이게 뭐가 저게 문제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이 댓글팀 운영도 있었다라는 거 나오는 거 봤을 때는 국민의 전당대회 앞으로 한동훈 후보가 대세라고 하는데 그게 되든 안 되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댓글들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요. 국정원 댓글팀 운영 이 얘기도 지금 이종영에서 말씀 주셨고요. 자, 유림이님은 탄핵 얘기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님은 임성근 철면피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주마님이 대통령 마지막 해외여행이다 이렇게 댓글까지 주셨습니다. 댓글 이것도 사실 문제고요. 지금 녹취 공개된 것들도 문제되기 때문에 앞으로 뉴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 다음에 또 잘 많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성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최진문 교수와 함께하는 수 읽는 남자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예, 정치권, 특히 또 언론도 그렇습니다. 자, 열불나죠. 열불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꼭 필요한 분 계십니다. 자,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화나 있습니다, 벌써? 아직 아닙니다. 아직 화나. 아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동을 걸어요. 제가 화가 났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본인이 화가 했는데 나신 것 또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약간 설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항상 화가 예. 있는 게 아니죠. 아, 그렇지 않죠. 예, 제가 좋은 무슨 분이십니다. 저 좋은 최지웅 사람입니다. 교수님 또 다른 방송에 갔을 때는 조금 예. 부드럽게 하실 때도 있고요. 자, 수 읽는 남자에서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럼요. 대신해서 화를 화를 내는 내주시는 겁니다.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자, 예. 지난 한 주 동안 또 네.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치 이슈가 가장 인상 아니 깊었습니까? 한 가지라만 말씀하면 좀 그런데 좀 이따 나중에 문자 얘기를 할 거니까 네, 문자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걸 뉴스로 계속 한다는 것도 참 코미디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자 내용을 보면서 어떤 네. 생각이 들었냐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 공개된 문자 말고도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문자가 왔다 갔다 할 정도면 네. 다른 문자도 왔다 갔다 하지 엄청 왔다 않겠어요? 갔다 했겠죠. 그럼 솔직히 최진무 교수님 저 친하잖아요. 두 그렇죠. 문자 문자 별로 안 합니까?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없어요. 문자를 왜 없습니다. 합니까? 필요할 때만 필요할 합니다. 때만, 정말 필요할 그렇죠. 때만 하죠. 근데 이 정도로 뭐 이 사안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국정 여러 가지 현안에서 네.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결국 김건희 여사가 국정 관련해서 당대표, 당시의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과 계속 얘기를 나눴다는 네.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더 큰 문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번 문자에 뭐 읽고 뭐 반응을 안 했다. 이게 논란인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네. 그만큼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많은 일에 개입을 했을까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답장 안 했다고 대통령이 또 화를 냈다잖아요. 네. 그것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기, 아니 사과를 시키든지 아니면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화를 냅니까? 화를 낼 일이냐고요. 네. 아니 부인한테 뭐라 그래야지 왜 자꾸 그런 걸 보내냐는 둥 내가 해결하면 나한테 얘기하지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하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화를 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뭐 세간에 알려진 뭐 그런 거 비슷한 내용대로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개입이 돼 있다. 뭐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지울 수 없어요.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왜 공개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공격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두 아니, 번째 근데 피해를 생각을 해야죠. 생각 안 해. 안 지금은 합니까?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한동훈 필요도 떨어뜨려야 없어요. 된다. 그렇지. 오로지 그거 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이 문자가 공개됐을 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우 불리하죠, 사실. 그런데도 공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는 치부까지도 드러낼 수 있다. 무섭지 않습니까? 보통은 소름 사람이 끼칩니다. 안 그러잖아요. 소름 끼칩니다, 사실. 내가 포기하고 말지. 그 권력 안 그렇죠, 잡으면 되지. 그렇죠. 이 내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제가 볼 때 이분은 그 정도는 관계없어.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해야 된다. 그런 삶이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국민의힘들도 그렇죠. 다 힘들고요. 국민도 힘들어요. 국민도. 국민들도 그걸 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 네. 이게 왜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를 읽었는데 안 읽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이게 겁니다. 지금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이게 왜 논란이 돼야 되나. 왜 그 사람이 그 사람 문자를 보내느냐고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나라의 수준이 이게 뭔 수준이냐고요. 그러니까요. 참 말이 안 되는 이러니 상황. 화가 안 나겠어요.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저도 내가. 화가 좀 날라 그럽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는 언론 얘기를 좀 더 다뤄야 됩니다. 언론 얘기를 다루는데 지금 가장 이슈는 방통위원장 자리입니다. 예.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임명이 됐는데 네. 뭐 예상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윤석열 정권의 언론관이 네. 이 정도로 수준이 낮구나. 그리고 언론을 그야말로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저는 국민에 대한 선포라고 생각해요.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이 지명한 것은. 네. 왜냐하면 이진숙 이분은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 김재철 사장 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조가 파업했을 때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때 전원 구조라고 하는 첫 번째 오보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 오보를 낼 당시에 MBC의 보도본부장이었어요. 그 김재철의 홍보 실장인가 그때? 그 김재철의 입이었죠 당시에. 네. 그래서 그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오보를 냈던 당시에 본부장이 있으니까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MBC 민영화에 시동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네. 당시에 이제 MBC 박문진이 MBC 최대 주주인데 그 박문진 이사장이 최필립 씨라는 분인데 네. 이분하고 몰래 나눈 대화가 녹취가 돼가지고 그 녹취록이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어요. 네. 그때 이제 먼저 정수장학회라고 하는 것이 MBC 주식의 30%를 갖고 있거든요. 대주주죠. 네. 네. 대수주는 아니고 아닙니까? 박문진이 대주주. 아, 박문진이 그렇죠. 70% 주식에 그리고 정수장학회가 30%를 갖고 네. 있어요. 근데 두 군데밖에 없어요. 주식을 갖고 있는 데가. 정수장학회 거를 먼저 팔자.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이것도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50%가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대화를 나눴던 얘기들이 이 사람이 그 당사자예요. 그것도 문제고. 네. 그래서 MBC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MBC 기자들이 모여는 MBC 기자회에서 이 사람을 기자에서 제명시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기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그리고 이분이 또 그것만 줄 아세요? 대구시장 예비 후보도 등록했었어요. 아, 정치도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네. 대구 무슨 지역군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 동구 어딘 것 같은데요. 네. 대구에 국회의원 출마도 했었습니다. 민주당 아니죠?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한면 그렇죠. 그쪽 정당인가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말 제가 드린 말만 얼핏 들어보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어떻게 방통위원장이 앉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게 방통위의 목적인데 네. 그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이 지명했다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아하. 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자, 첫 출근길 발언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인 체제 유지가 민주당 책임이 있는 거다. 야당한테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것도 너무 웃기는 게 선별적으로 얘기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2명을 추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는 이미 추천을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이분을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해놨어요. 네. 근데 국회를 통과해야 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2명이 추천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이 통과를 안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너무 네. 웃기지 않습니까? 예. 뻔하게 눈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한쪽만 얘기하고 한쪽은 얘기 안 해.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최민희 전 지금 의원이죠. 최민희 의원을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켰어요. 네. 대통령이 임명을 7개월 동안 안 했어요. 최민희 의원을 위원을 임명 안 했다는 안 거죠? 했죠. 예. 누가 안 했습니까? 대통령이 안 했다니까요. 예. 국회에서 이미 추천했다고요. 민주당의 후보로. 네. 민주당의 후보로 최민희 전 의원, 그 당시에 지금은 의원이시고요. 네. 최민희 의원을 추천해서 올렸어요. 그럼 대통령이 임명하면 돼. 네. 근데 이 대통령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법제처에 유권 해석 맡기고 이러면서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해버렸어요. 예. 자기들이 임명하는 거 얘기 안 하고 민주당이 추천을 안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쪽만 얘기하고 한쪽은 얘기하지 않는 그렇죠. 거. 민주당은 이미 추천을 예. 했었는데 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주는 바람에 결국 그 자리에 못 갔어요. 네. 그건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하. 희한한 분이네. 자, 이진숙이 방통이 지금 위원장이 되면 공영방송 뭐 흉기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공영방송 정상화, 공영성의 정상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지금이 정상이고 지금은 MBC만 정상이지 KBS는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네네네. 공정성 일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 번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네네. 정상화한다는 게 이분들의 표현은 말로는 정상하지만 MBC 장악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장악이라고 이게 무슨 생각하시군요. 정상합니까? 아하. 제대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언론의 원래 기능이 뭡니까? 정권에 대한 비판, 네. 견제, 감시잖아요. 그 역할 잘하고 있는데 그거 입 틀어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정상화예요? 노동 권력이 잡고 있다고 하던데요. 노동 권력이 잡고 있는데 자기는 마음대로 합니까? 노동 권력이 뭘 잡고 있는데요? 그럼 노조가 뭘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증거를 대봐요. 노동 권력이 뭘 잡고 있는데요, 지금? 네. 노조가 무슨 뭐 사장을 합니까? 아니면 노조가 무슨 뭐 보도 내용을 뭐 바꾸라고 그럽니까? 네. 그건 증거 있어요? 아니 도리어 정치 권력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언론에 특히 MBC를 타겟으로 해서 20건 넘는 그런 법정제를 내리고 있잖아요. 네. 노조가 잡고 뭘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노조가 잡고 있으면 그거 못하게 막았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막 뭐 항의하고 아니면 뭐 MBC 뭐 YTN도 마찬가지잖아. 네. 뭐 예를 들어서 신장시랑 같은 분 그 진행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잘돼 국회의원 됐어요. 아, 그랬죠. 국회의원 돼. 박지원은 쫓겨났는데 왜 여기서? 더 좋은 뉴스 인사이드에 그렇습니까?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네. 것이 노조가 사장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끝까지 버티지. 버티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논리가 맞지가 않다. 이 맞지 말- 않죠.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분이 갖고 있는 예. 이 시각 공영방송이 흉기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볼 때는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했지만 가로 열고 MBC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분의 생각은. 그럼 흉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흉기를 제거하겠지.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분이 목적이 뭐겠어요? MBC를 어떻게든지 정권의 친화적인 방송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진을 교체하고 이사진 교체가 8월 12일인가 15일이 임기예요. 박문진 이사들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 교체 사장 해임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장을 앉히려고 할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고 저는 그게 생각해요. 목적이다. 장악하는 게 목적이다. 자, 아직 청문회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청문회는 열릴 겁니다. 청문회에 어떤 게 쟁점이 될지 교수님이 만약 의원으로 청문위원이라면 어떤 질문 같은 게 좀 성립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했잖아요. 예. 출마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내용들을 보면 5.18 폄훼 발언도 있고 네. 이래가지고 지금 5.18 유가족들도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던 본인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아, 요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어떻게 하는데요? 그동안 했던 말이 있잖아요. 해놓은 말이 있고 말도 있고 네, 뭐 행동도 있고 출마하고 이런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걸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말은 그러겠지. 아, 그래도 저는 정치적 중립.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 사람이 해온 그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고 네.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편파적인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니까 저는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언론을 흉기라고 얘기했는데 흉기라고 얘기한 근거가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무슨 흉기라는 거예요? 네. 아니 언론이 대체 정치 권력에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게 흉기입니까? 그럼 언론 하지 말아야 돼요. 언론이 그러면 딸랑딸랑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언론이에요? 애완견입니까? 애완견이지. 애완견입니까? 네. 네.
그래서 애완견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네. 아니 잘한다만 얘기해주고 비판도 안 하고 무슨 KBS 보세요. KBS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되잖아요. MBC KBS가 네. 열 꼭지를 석유 산유국의 꿈을 얘기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그 뒤에 논란된 것은 보도를 저 뒤에 하고 하지도 않고 이게 공정합니까? 싹싹 변해가는 모습이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을 지금 노리고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한 것이다. 당연히 그렇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자, 이제 만약 임명이 돼서 하면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탄핵 얘기를 또 다시 하는 것 그럼요. 같거든요. 그 네. 부분 어떻게 저는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방법이 없어요. 한다면 2인 체제를 예. 한다면 왜냐하면 2인 체제를 하는 것도 합법적이지 않고요. 네. 두 번째는 2인 체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방문지 이사 교체하는 거라니까요. 네. 그걸 사장 교체로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MBC마저도 정권에 장악되면 공영방송이 모두 다 EBS야 뭐 보도 시사 보도 기능이 없으니까 빼고요. 네. KBS, MBC 둘 다가 어떻게 돼요? 정권에 장악된 방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종편을 아시는 것처럼 원래 편파적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 MBC까지 넘어가게 되면 올바른 보도를 하는 언론사는 없어져요. 그걸 네. 막아야 되는 게 민주당이에요. 저는 임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들은 저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요 탄핵이 진행되는데 사퇴를 시킨다?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행정부가 삼권 분립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탄핵이라는 그 조항인데 국회에 부여된 탄핵을 시작했는데 사퇴를 시킨다. 이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이에요. 네. 국회의장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탄핵이 추진되는 사람을 갑자기 사퇴를 시키면 그것 자체는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이 행정부를 향해서 신사적으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일한 방법을 해야 돼. 네. 예를 들면 행정부가 그렇게 무대포로 소위 얘기하고 행동하는 거라면 입법부도 그렇게 가야 돼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보시군요.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네. 자, 댓글 우리 뭐 지금 최진봉 교수님 응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랑님이 교수님 존경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요. 자, 우리 진봉 씨 보면 예. 속이 시원하다. 이 묵묵히님, 진봉 씨라 하는 거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응원을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익십 사건. 이게 지금 전당대회를 다 덮어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예. 잠깐만요. 예. 마이크가 떨어졌군요. 제가 대신 진행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이십 사건 때문에 전당대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수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보수 언론이 보도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자, 대신 마이크가 진행을. 조금 예. 안 좋아서 예. 제가 잠시 좀 쉬었는데 예. 문자 원문을 보수 언론이 다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저는요. 부분? 네.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보수 언론에 누가 제보를 했겠냐고요. 네. 문자를 보낸 사람 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김건희 여사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둘 중에 한 명. 네. 누군가 보냈겠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이 보냈을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자가 뭐 알려지기로는 이미 그 야당 관계자들에게는 많이 퍼져 있었다고 그래요. 아하. 그럼 누군가가 제보를 했겠죠. 네. 근데 제보를 할 때 그 김규환 그분인가요? 논설위원이 네. 뭐라면 김건희 여사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이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전혀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의도적으로 흘렸다고밖에 볼 수 없고 네. 그 흘리는 대상이 보수 언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참전하는 게 보수 언론이에요. 보수 언론도 참전했다. 그렇게 봐야 보여주죠. 됩니까? 아니 이거를 공개하고 물론 이 사람들 볼 때 이게 뭐 뉴스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개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제보를 받은 상대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의 상황으로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거 아닙니까? 6개월 전에 있었던 문자가 왜 지금 시점에 공개가 되냐고요. 근데 보수 언론이 저렇게 저거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언론사마다 약간은 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개인적이죠, 그러면요. 네, 이건 예. 개인적 판단은 네, 전제로 네. 말씀하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현 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는 현 정부 지키는 거. 그 조선일보가 이거 문자 공개했잖아요. 제일 먼저 5분 5개. 공개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윤석열 친윤계 네. 원희룡 장관 전 장관이 당대표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이걸 공개를 해서 한동훈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저는 동아일보는 약간 친한계라고 보거든요. 동안 좀 다 달라졌어요. 네, 저는 그렇게 지금. 봐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네.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보도를 하고 약간 비판적으로 보도를 해요. 네. 그러니까 결이 다르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양측이 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본인이 어떤 그 윤석열 정권과의 차별화를 이루는 하나의 방편으로 되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나 윤석열 친윤 측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보수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네. 그러니 이 사람 당대표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충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은요, 대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더 친화적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에게 비판적 입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네.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동훈이 되길 바라겠죠. 왜냐하면 이 정도로 됐으니까 이제는 윤석열 정권에 희망이 없다. 네. 그럼 차기 정권에 누구가 올 거냐를 계산하게 될 거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그쪽으로 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해서도 자, 좀 조선일보가 참 놀라운데 예. 직접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최지문 교수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자기 이익이라고 제가 여러 번 여기서 예, 말씀드린 예. 적이 있어요. 보수 언론들이 왜 윤석열 정부의 경고를 날리느냐? 네. 자기 이익 때문이에요. 보수 언론에 이익이 있습니까? 무슨 이익이냐면요. 이번에 그 문체위에서 예. 양문석 의원이 막 화내면서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예, 양문석 비슷한 것 같아요. 수일륜 남자랑 비슷한 상황이 거기 문체위에서 양문석 의원이 저보다 아유. 1년 후배인데. 아, 후배입니까? 네, 후배입니다. 선배 같은데. 네. 예. 소리를 근데 엄청 지르시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얘기가 뭐냐면 정부 네. 광고 얘기. 정부 아, 광고. 광고 얘기군요. 네. 그러면 보수 언론이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광고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일단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보수 언론에게도 혜택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정권이 무너진 걸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안 되죠. 좋아하죠. 안 되죠. 안 그리고 되죠. 자 보세요. 이번에 총선에도 TV조선 출신들이 당선됐어요. 2명이나. 2명. 신동욱, 그 박정. 네. 네. 그럼 보세요. 정권이 바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민주 정권으로 바뀌는 걸 좋아하겠어요? 진보 정권으로 바뀌는 걸? 안 좋아할 혜택이 것 같은데? 없어져요, 안 좋아할 것 자기들한테.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진짜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하. 윤석열 후보 무너질 것 같거든. 이거 큰일 나겠거든 이러다가. 어쩌면 충정이네요. 진짜. 충정이지. 자기를 위한 충정. 어쨌든. 자기를 위한. 예. 자기 이익을 위한. 네네네. 이거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네. 무슨 나라를 위한 게 아니고요. 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내 이익, 내가 갖고 있는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 탄핵 관련해서 지금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청원. 예. 교수님께서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죠. 네. 이게 온라인에서 130만, 또 지금도 보면 몇 시간씩 기다려서 하잖아요. 지금도 136만 네.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상당히 뭐 많이 됐죠. 200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마감 7월 20일까지니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이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이 나서 저렇게 뭐 기다리면서 3시간, 4시간까지 기다리면서 막 하잖아요, 청원을. 그만큼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요, 이미 내임덕이 아니라 대두덕이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드덕이다 이거는. 또 하나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어제 법사위에서 뭘 했습니까? 이 청문회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청원이 올라오면 청원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여야 돼요, 국회가. 그렇죠. 예. 근데 국회가 반응을 보이면 법사위 어제 결정은 청문회 이틀간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네. 증인을 30여 명 부르겠다고 그랬어요. 네. 김건희 모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자, 이게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면 예. 이게 국민 청원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민주당은 사실 탄핵 얘기 쉽게 못했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예. 역풍 분다고 생각해서. 근데 국민들이 막 분위기를 띄워주니까 이제 민주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네. 국민이 원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탄핵 얘기를 꺼내게 되고 국민의힘도 자기 입으로 탄핵을 얘기해요.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청원의 힘이에요. 아하. 청원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겠냐고요. 국민들의 탄핵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탄핵 얘기를 일이에요. 해도 큰 문제 없이 당연하죠. 된다, 그런 정치도. 분위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아하. 국민의 여론이 결국 국회를 움직이고 국회가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네. 요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 국민 청원 이 청문회를 이제 개최한다면 지금 두 사람 최은순, 김건희 그 두 분 증인으로 이제 검토가 되고 채택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어떤 주제가 청문회에서 거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최수근 해병 네. 순직 사망 사건, 주가 조작 문제, 도이치모터스 문제, 이런 주가 조작 문제 이런 할게 문제가 많네요. 나와요. 양평 고속도로 예. 문제.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핵폐수 문제. 무조건 나와야 되겠네요. 당연히 나와야죠. 김건희 여사가. 나와야 돼요. 예. 너무 많은 일에 개입이 돼 있어. 예, 예. 이거 뭐 물론 의혹입니다. 네. 뭐 아직은 뭐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는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이재명 대표 부부한테 소환 통보하고 이러면서 네. 김건희 여사한테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소환을 대체 이원석 검찰총장 이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렇게 공평하지 않아.
이거 뭐라 하지 마시고 얼른 네. 예, 얘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화가 나서 갑자기. 이원석 총장이 뭐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방송, 예. 어쨌든 예, 예, 예. 이제 이런 분들을 불러서 그걸 따져내야 된다. 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잘못된 부분인가를 알려서 탄핵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게 만드는 그 국민의 여론을 더 상기시켜 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의혹은 있었지만 다 부인을 하고 수사를 안 하니까 사실관계를 모르잖아요. 근데 청문회 증인을 부르면 네. 청문회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잖아. 네. 거기 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존 회장도 나와요.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누구야 최재형 목사도 불렀어요. 네. 이런 분들의 말을 방송으로 모든 사람이 봐. 이게 저희가 뭐 이런 부분 사실을 요번에 그 특검법 청문회에 관련해서도 네. 임성근 나왔고 박정훈 그렇죠. 나왔고 우리 다 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국민들이 봤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아. 그러면 여론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촛불이 들불처럼 횃불처럼 되지 않겠어요? 뭐 여론보다는 진실을 국민들이 아는 게 진실을 중요하겠죠. 규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밝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고 말을 계속 하다 보면요. 네. 이거 안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말 예, 툭 예. 튀어나와요. 예. 신범철 전 차관 기억나죠? 회수. 예. 이런 거예요. 그럼 김건희 여사 나옵니까? 안 나오겠지. 그러면 네. 강제 구인. 해야 그거 된다. 할 수 있는 거 해야 아닙니까? 된다. 예. 아니 증인 뭐 국감 감정 증언 뭐 그거 있잖아요. 국회 증언에 감정 관한 증인의 부분. 법에 보면 여러 번 안 나오시면 네, 있긴 한데 있긴 한데 할지 안 대통령 할지 배우자라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국회가 또 이제 그걸로 고발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청문회 탄핵 청문회 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요. 괜찮은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것도 하나 짚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 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이거 지금 재판 중이고 1심에서는 MBC가 졌어요. 지금 항소심 2심 진행 중인데 MBC가 지금 김은혜 전 홍보수석 지금 국회의원인데 네. 증인 신청했습니다. 네. 출석할까요? 아니면 그럼 나오면 뭔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네. 문제잖아요. 이분이 사실은 당시 홍보수석 때 나와서 밝혔던 내용이 바이든이 아니고 국민 날리면 여러분 제대로 다시 한번 들어봐 보세요. 주십시오. 그 사건이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날리면이라고 얘기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죠. 네, 네. 아니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확인이 네, 안 되잖아요. 네, 네. 대통령도 뭐라고 본인이 얘기한 말을 뭐라고 했는지 얘기 안 하죠. 네. 그럼 증인으로 부를 사람은 김은혜 홍보수석밖에 없어요 당시에. 네. 이분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본인이 브리핑을 했으니까 왜 날리면이라고 얘기했냐. 왜 그때 그러면 날리면이라고 얘기할 때 대통령이 물어본 거냐. 이거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물어보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래 들은 얘기한 건지 건지 그건 누구한테 몰라요. 듣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야 될 그걸 것이다. 확인해야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중요하죠, 사실은. 당연히. 김은혜 의원이 나갈지 안 나갈지. 네. 자, 방심위에서 지금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관련해서 YTN 자막 관련해서 원래는 징계가 셌습니다. 그렇죠. 관계자 징계. 이거는 정말 두 번째로 센 징계인데 첫 번째로 센 징계인가요? 그 징계에서 경고로 징계를 경감시켰는데 이렇게 수위를 경감시키는 경우도 있는지 또 이건 어떻게 거의 봐야 없어요. 됩니까? 아니, 이게 왜냐면 그리고 네. 나서 이유가 있어요. 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언론 보도를. 예. 방심위는 YTN의 해당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으나 YTN은 재심을 청구했고요. 방심위는 YTN이 요게 중에 경영진 교체 후 사과 및 보도 내용을 정정한 점을 고려해 받아들였대. 야, 이 경영진 교체가 중요해. 김백 사장으로 그리고 교체가 잘리셨죠. 저는 YTN 라디오 진행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김백 잘렸죠. 사장이 오는 날 그날 잘렸죠.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잘리고 요거랑 패널로서. 예, 이거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있죠. 그러니까 경영진 교체 후에 YTN의 눈초가 바뀌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지금 현재 예전처럼 그렇게 비판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래 이제 우리 말 잘 듣네. 그러니까 좀 경감이 주자. 이런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네. 왜냐면 일반적으로 신청해도 경감을 잘 안 해줘요. 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심의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내가 내린 심의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해놓고 꼴이야. 사과하면 다 봐줘요. 그럼 다 사과할게요. 안 미안합니다. 한다니까. MBC는 다 안 해줬어요. MBC는 예, 사과 이해가 안 안 했다고 돼요. 안 해줬어요. 사과한다고 봐주는 경우도 별로 그게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해가 안 되는데 YTN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면 YTN의 지금 말했던 김백 예. 사장인데요. 확대 간부 회의를 하면서 1차적으로 우리의 신문은 회사원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야, 회사원이다. 네. 언론사에서 이런 말을 한다. 이 발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보도 채널 아니에요, 당신 그렇죠. 회사. 언론사 하지 마세요. 회사원 할 거면 왜 언론사를 해? 아니 좋은 회사들 많잖아. 삼성, LG 뭐 등등등등 네. 현대. 현대. 그런데 가세요. SK도 넣어주세요. SK도 가고 네. 가시라고요. 아니 왜 뭐 언론사에 들어와? 언론사는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론에 관련된 법 있잖아요. 방송법, 예. 예를 들면 방송법 시행령, 이게 보도 채널을 규정하는 법이에요. 네. 그 법에 보면 다른 회사와 다르게 방송사는 공정성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위에 있는 사람이, 회사는 위에서 밑에 사람에서 지시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방송법 4조에 보면 방송사의 경영진도 방송을 제작하는 제작진의 제작진의 취재나 보도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게 방송. 다른 거예요. 네. 언론사가 당신들 회사원이니까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그 말 하려고 이제 회사원이니까 존중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회사원이니까 내 말 듣고 명령에 복종하라는 뜻으로 읽히는 거예요. 그럼 방송법이 왜 있냐고요. 네. 그럼 방송사 하지 말고 그냥 일반 회사를 하세요. 뭐라 여기 갔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네. 이 생각 자체가 언론을 얼마나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자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YTN 그 구성원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YTN 기자 52년에서 6년차 기자 51명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예. 선배 고원의 눈물을 훔치며 견디던 수습 시기는 회사원의 시간인가 언론인의 시간인가 이 내용을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양심을 걸고 고민하는 시간은 회사원의 시간인가 언론의 시간인가 되물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 스스로 얼마나 자기감이 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언론사의 기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언론사 들어왔는데 회사원이니까 내 말 들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언론이 왜 됐을까? 나는 왜 YTN에 들어왔을까? 자기감 들지 않겠어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공동 성명을 낸 겁니다. 네. 누가 말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일임 방심위원장입니다. 민원 사주 이거 의혹 관련해서 이것도 국민권익위에서 또 판단했는데 예상대로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권익위의 수준이 그리고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네네네. 잘 보세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있을 때만 해도 네. 정말 제대로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요. 지금 이 권익위는요. 지난번에 누구야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떤 결론? 어제 결론이 또 호놀룰루인가 하와이 가셨잖아요. 네, 호놀룰루입니다. 호놀룰루인가 예. 뭔가. 하와이 갔다 가면 되지 뭐 또 호놀룰루 갔다 그럽니까? 하와이잖아. 그거 모릅니까 누가? 호놀룰루 가면 모릅니까? 하와이 가서 하와이잖아요. 떠나자마자 뭘 해줬어요? 최종적으로 문제 없음을 결정해줬어요. 결정문 내줬어요. 그게 권익이에요. 네. 권익의 그런 태도. 아니 300만 원이나 되는 명품 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해관계가 아니다고 얘기해버려요. 네. 그런 데가 방심에 대해서는 또 봐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권익위가 정말 이해충돌이나 아니면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최재형 목사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줬고 그다음에 직접 연락받고 간 거고 이런데도 본인한테 한 번도 연락도 안 해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진술도 듣지 않고 증언도 듣지 않고 그러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결정이냐. 만약에 유일임 위원장이 20일 날 임기 종료인데 연임하게 되면 본인이 또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본인이 뭐 본인 거를 괜찮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괜찮다 그러겠지. 돌려보내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좀 책임을 나중에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져야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자신 생각합니다. 없으면 그 자리에 가지를 말든가 뭐하러 가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나요? 권익위원장? 아니 권익위원들이나 누군들이든 그 중에 한 분이 또 그래서 사퇴하셨잖아요. 그분은 이제 어쩌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화가 나서 저도 화가 갑자기 나요, 동조를 좀 한 것 같아요. 던지지는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이슈 화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현근택 우리 변호사님은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조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이렇게 네. 숨어 지내다가 네. 최근에 이제 방송 좀 시작했고 네,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정치 이제 총선 때 이제 좀 일들 때문에 이제 있다가 좀 쉬다가 방송은 네. 거의 처음 하는 겁니까? 뭐 딴 데는 한두 군데 나간 데는 네.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 데는 아마 여기가 이제 고정으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부탁을 좀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은 흘러갔고 앞으로 네. 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은 또 관계는 좀 괜찮습니까? 좋죠. 네. 예. 방송 많이 했어요, 저희가. 네. 예. 케미가 잘 맞는다고. 케미가 네. 맞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두 분의 이슈 화합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부분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해외 출장 중인데 지금 미국 갔습니다. 하와이 지금 간 상황인데 거부권을 출장에 돌아와서 귀국 후에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전자결제로 지금 거부권 행사해 버렸습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외에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급하게 할 일인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서 그게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네. 바로 그거에 같이 묻어서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아. 좀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여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예. 하고 있잖아요. 전당대회가 23일 날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면 27일인가 끝날 건데 네. 그런 상황도 좀 같이 고려해서 빨리 좀 하지 않았나 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당대도 봤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19일 날이 최상병 일주기니까 그렇죠. 그 네. 일주기에 아마 국회가 어찌됐건 이슈를 좀 그 키우려고 하는 방향으로 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전후로 해서 재의결할 그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양하는 거면 빨리 던져주고 여당 전당대회 전에 재의결 표결이 가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도 그렇게 봐요. 아, 급하게 한 전략적으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급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19일이 일주기고 23일이 전당대회잖아요. 19일이고 그러면 아마 이게 23일. 아마 20일이나 21일까지가 15일 기간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19일 전후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슈가 굉장히 커질 우려가 있고 또 전당대회 지금 알다시피 이제 문자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네. 최상병 특검을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네. 이게 아마 전당대회 이슈가 될 우려가 있어요. 늦어지면 네.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걸 아마 좀 우려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 해외에 있으니까 비판을 좀 덜 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죠. 그렇기는 올 텐데 사실은 이제 국내 네. 해외 나가 있으면 아무래도 본인들한테 이제 비판이 좀 덜 오니까 좀 네. 좀 어찌 보면 부담을 좀 덜한 면에서 그렇다고 그런 것 하더라도 같아요. 참. 네. 오늘 근데 댓글들이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응원 많이 합니다. 괜찮아 딩딩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포프카님은 오랜만에 뵙는데 우리 김철근님하고 현근택님 케미를 너무너무 기대한다고 영원히 해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하고 우리 네. 김철근 총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방송하려고 네. 여러 군데에서 시도했어요. 예. 여기가 지금 딱 세팅된 거는 여기 아유, 처음.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또 이야기 좀 이어가면 결국은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불송치 발표를 하고 요것도 거부권 행사와 연관도 있는 것 같고 또 7월 19일 날 일주기 최상병 순직 일주기 23일 전당대회 합쳐서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거부권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2년 동안 15번입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 방송법들 뭐 등등 법들이 계속 준비되어 있잖아요. 거부권 행사가 이게 계속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정치가 없는 네.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사실상 여야의 강대강 대치 네. 상황인데 여당은 대통령 권력을 네. 그다음에 야당은 국회 권력을 음흠. 이렇게 가지고 양 당이 대치하는 이런 상황만 연출이 되는데 네. 결국 피해는 국민들만 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치가 없고 사실 총만 안 들었지 내전 상태인 그건 것처럼 내전입니까? 가는 아하. 적대적 공생 관계 양 당만 보이는 이런 구조의 정치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네. 민생이나 경제나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외교를 봤을 때 과연 도움이 될 거냐? 예?
나는 굉장히 그 위험하다고 보여요. 근데 이건 누구 책임인가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국정 운영의 마지막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본인의 목적이 달성된 것 같아요. 5년간 뭘 할 건가는 머리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면 할 게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른바 소명의식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적어도 이런 것은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사실 국회를 많이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국회가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는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야당을 설득하려면 때로는 회의도 해야 되고 때로는 강하게 압박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회의는 아예 없어요. 네. 완전히 다 압박밖에 없어요. 압박과 압수수색과 수사와 그렇잖아요.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최종 책임은 어찌됐건 대통령한테 있다. 국정운영의 마지막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자꾸 야당 탓하는데요. 물론 야당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종 책임은 어찌됐건 대통령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이 너무 발목 잡고 너무 큰데 힘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지금 김철근 총장이 조금 그런 뉘앙스도. 근데 저는 예. 어제 이제 그 경찰이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정을 했잖아요.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특검에 이제 명분을 많이 심어주는 것 아하, 같아요. 오히려 그렇다. 그럼요. 왜 반대로. 그러냐면 예. 핵심적으로 대통령이 경로해서 이 수사 기록을 회수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박정훈 전 대령 같은 경우에는 혐의 있다라고 과실치사 부분입니다. 네. 과실치사분의 혐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에도 보면 사단장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예요. 지금 경찰에게 그 결론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뭐 법적으로 뭐 지금 뭐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지휘권이 없는데 왜 그러면 여단장이나 지금 대대장들한테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단장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사단장에 대한 책임을 안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게 대통령이 경로한 원인도 거기에 있던 것이고 이런 걸로 사단장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경찰의 수사 결과도 결국은 임성근 사단장을 빼준 거잖아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아니 그럼 밑에 사람들만 책임지고 사단장이 책임 안 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결국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연결된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핵심적인 게 지금 특검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 때문에 뭐 특검 명분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특검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사 외압 부분이잖아요. 수사 외압 부분은 결국은 대통령이 관여한 부분에 대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경찰 수사와 관계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물론 공수처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공수처 수사에서 밝힐 수 있겠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가 특검의 명분을 더 실어주고 있다라고 아하, 보고 있는 반대로. 것이고 국민들이 사실은 야당의 지금 뭐 힘 행사라고 보고 있는데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훨씬 높거든요. 네. 결국은 야당이라는 정치인이라는 것들은 국민들 여론에 부응하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의 어쨌든 의사와 여론에 부응하는 거기 때문에 야당의 힘자랑이 아니라 국민들 여론에 부응하는 정치인의 본연의 임무를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예를 들어서 예. 국회로 넘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것을 이제 한동훈 지금 당대표 후보죠. 네, 당대표 지금, 후보가 그 예를 들면 제3자 그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고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네. 뭐 이런 수정안을 내시면 네. 국회에서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하. 재의결 상황이 왔을 때 그럼 수정안을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정치를 안 하냐 이거예요. 그냥 위헌성이 더 강화됐다. 그냥 말만 하고. 브리핑만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안을 내라는 거지. 예?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안을 내면 그걸 가지고 그게 정치잖아요. 그렇습니다. 협상이고. 그러면 제3의 안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치가 없음으로 인해서 네. 나는 그거 하면 무조건 반대야. 네. 그리고 니네가 하는 건 무조건 안 돼. 네.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네. 내가 보기에는 양당이 딱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반사하는 겁니다. 서로. 예. 네. 이런 정치는 대단히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야당 탓하고 국민의힘도요 여당입니다. 여당이 보이콧을 하는 국회가 어디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자, 말이 안 되는 제가 거잖아요. 보기에 그 이제 네. 위헌 얘기를 저기 이제 법무부 장관 얘기하는 걸 봤는데 네.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잖아요. 뭐였냐면은
결국은 2명을 임명했는데 네. 1명을 대통령 임명 안 할 때 연장자를 임명하는 것 네. 자체가 이제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이다, 건데 이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아,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를 갖고 있었던 아, 게 이거였구나. 이거구나. 결국 임명 안 하려고. 왜냐면 최민희 전 방통위원 후보 예, 같은 경우에 맞아요. 마지막 임명을 안 끝까지 했잖아요. 안 했어요. 임명 안 하니까 사실은 네. 결국 못 했잖아요. 네. 결국은 아마 마지막 카드를 들고 있었던 게 이게 아닌가. 아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연장자 연장자 임명을 해버리니까 한다고 해버렸기 한다니까. 때문에 그 마지막 카드를 놓친 게 아닌가 보는데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 외압의 핵심 당사자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임명 안 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동 임명, 그럼 임명하면 되거든요. 예. 인사권 침해라는 거는 본인이 임명 안 했을 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침해가 문제 안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자꾸 그 자동 임명이니까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가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중에 국회가 의결을 해서 추천한 방통위원을 임명 안 해갖고 방통위원이 그런 안 적이 된 없어요. 경우가 네. 없었습니다.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법을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 어제 또 공개 뭐 보도가 됐죠. 지금 결국은 왜 이렇게 임성근을 구하려고 했느냐. 이른바 구명 관련해서 녹취 자료가 아마 공수처에 막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녹취 자료?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기소되고 처벌까지 1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모 씨가 결국은 뭐 네. VIP에게 뭐 부탁하겠다 네. 이 얘기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아마 핵심적인 관건이 결국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왜 이렇게까지 구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임을 면해주려고 했느냐. 네. 지난번에 나온 건 카톡방엔 뭐 멋진 해병 뭐 해서 뭐 골프 치러 간다 막 이랬는데 네. 그때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단장하고 저녁 식사하는데 사단장하고 연락 안 하고 점심 저녁 식사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수가 없죠. 군대 오래 계시니까 알겠지만. 네, 저는 예.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골프 체력 단련장이요. 골프 치는 것도 사실은 물론 골프 치는 뭐 사단장까지 연락을 안 받아야지만 사단장하고 식사 자리 만드는 거는 참모들 나오려면 그럼요. 사단장님 계셔야 됩니다. 사단장과 참모까지 나오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네. 이번에는 결국은 아마 VIP한테 부탁한다. 우리가 뭐 VIP라 그러면 대통령 말고 VIP라 그렇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본데 하필이면 또 경찰의 수사 결과도 임성근은 죄 없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모든 이야기 초점이 대통령과 임성근과의 관계로 모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이 녹취록이 더 파장이 좀 있을까요? 이건 전부 특검의 대상이 수사 그렇죠. 대상이 예, 되겠죠. 예. 왜냐하면 왜 임성근을 보호하려고 했는지 이 경위 자체가 밝혀지는 거고 네. 뭐 언론에 일부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부부하고 임성근의 어떤 사적 관계라든지 아니면 영부인에 관련된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관련해서 뭐 무마 뭐 청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요 요즘 국민들이 엄청나게 영특합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 능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거의 사이버 뭐 수사대라고 하는 것도 있을 만큼 맞습니다. 예. 다 알아요 이미. 네, 네. 이미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그 특검을 통해서 확인할 뿐이라고요. 네. 이걸 계속 아니라고 잡아떼고 막으려고 하면 국민들이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탄핵 청원을 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130만 명이 넘어갑니다. 7월 20일까지 지금 되는데 탄핵을 해달라는 청원 아니에요. 탄핵을 소추해달라고 요구하는 어쩌면 국회에 요구하는 국회 법사위에 요구하는 그 청원인데 이게 136만, 140만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난번에 또 국민의힘이나 측에서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47만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탄핵 청원?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 청와대에 네. 청원하는 거여서 사실은 뭐 어쨌든 이 국회에 어떤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네. 그때는 사실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그거는 더 많았어요. 네. 40만, 150만, 50만 넘어가 150만까지 그렇죠. 갔었기 네. 때문에 다른 문제고 이번에 사실은 저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본인 확인 절차까지 다 받게 돼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1시간씩 막 대기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 뭐 청와대 지금 그 청원 게시판 어습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5만 이상이면 되면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절차다라고 네. 보고 있고 결국은 아마 지금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 얘기 자체가 좀 조심스럽고 네. 못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거잖아요. 1시간씩 기다려서 이거 청원을 할 그렇죠.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네. 장모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증인으로 불렀는데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명품백이라든지 지금 자꾸 여당에서는 뭐 주가 조작이 아마 결혼 전의 문제고 관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대통령과도 관련될 수 있냐면 대선 후보 시절에 아, 우리 부인은 얘기를 했어요. 손해 봤다. 아, 손해 얘기를 아니 뭐 했어. 저 이득 본 게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얘기 안 했으면 몰라도 얘기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선거법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의 사건이니까 관계 없다라고 빠져나갈 수 없는 얘기. 네. 자, 탄핵 청원 청문회 같은 것도 한다고 그러고 김건희 또 이 모녀 장모죠. 증인으로도 이제 하겠다라고 어제 법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청문회 추진을 아마 예. 오늘 중으로 결정할 것 같은데 네. 보니까요. 저는 이제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입에 올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거든요. 아, 못하죠 원래 네, 같으면. 그리고 네. 그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역풍 이런 게 있잖아요. 역풍일 수도 있고 항상 있잖아요. 후폭풍이 예. 강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는데 네. 국민들이 네. 청원을 통해서 일단 5만이 넘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청원 소위로 넘어갑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법사위 청원 소위에 넘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무려 이게 130만이 됐는데 이미 국회 법사위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청원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 그다음에 증인을 누구에서 증인까지 거의 확정을 해서 아마 예. 의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청문 절차를 갖게 되는데 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에 대해서 공식적인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여야 의원들이 발언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입장이 나오고 청문 증인들이 나오면 묻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아.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증인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네. 이 파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터부시해서 아 무슨 그 개딸들이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굉장히 무겁게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첨언하면 예. 아마 지난번에 그 입법 청문회 할 때는 최상병과 관련된 사건들이 컸어요. 근데 네. 이번에 보니까 아마 이 탄핵에 대해서는 최상병 문제도 있지만 도이치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명품백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부분, 그러니까 주가 조작 문제나 지금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안 있기 되고 때문에 있죠. 제가 보기에 아마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거나 이 증인들을 불렀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 특히 지금 문자 몰라에 되고 있는 이모 씨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증인으로 부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뭐 그 카톡방에서 관련된 분들을 아마 제가 보기 증인으로 다 부를 것 같은데 다 부르려 그 변호사든 해서 이런 뭐, 분들 예, 예. 나왔을 때 뭐라고 할지 아하. 예,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그 청문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저는 것 같아요. 이제 야 국회가 이런 많은 활동할 수 있는지를 이번 국회를 보고 알았거든요. 국회 청문회가 다 가능하는구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청문회를 다 생방송으로 보면서 이쪽 얘기 저쪽 얘기를 다 들어보자. 얼굴을 보면서. 그렇죠. 이번에 박정훈, 임성근 그럼 답은 대장 나올 것 같아요. 보는 사람 그렇죠.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제 뭐 법적 절차 수사 얘기하는데 그거는 밀행성이기 그렇죠. 때문에 모르고 사람들이 아무도 못 보는 거고.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예. 언론에 나오지 않는 한은. 네. 그리고 법정도 뭐 공개한다지만 실시간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본인이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면은 뭐 법무관리관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분들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얘기들이 뭐 그게 회수와 관련된 거다. 신범 아니면 절차가 전화 올 거다. 아니라.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서도 거부하고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거짓말하고 있다,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나와서 뭐 야당이 뭐 유효타가 없었다느니 뭐 실체를 못 밝혔느니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국정농단 때도 보면 네. 사실은 국정조사에서 실체를 밝힌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그런 보고 있습니다. 의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쉽게 보지 말고 좀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아, 거잖아요. 당연히요. 이른바 국민 여론. 네. 그러니까 실정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그러니까요, 정서법이 그러니까 이 있죠. 국민정서법에 네. 해당될 수 있는 청문회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실시간으로 있습니다. 보고 예. 있는데 거기서 증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 태도, 그 얼굴 모양까지 예. 다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아, 진실을 말하는구나. 네. 아니면 저건 위장이구나.
뭔가를 방어하기 위한 거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청문회가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정치 이슈가 양당 모두 전당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김두관 전 의원이 이제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자, 뭐 1인 정당화 맞겠다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일단 우리 김철근 총장님 얘기 들어보고 현근태 의원님한테 당내 평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불출마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오늘 출마 선언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왜냐하면 네. 역대 당대표 연임한 경우가 예. 지금 24년 만인데 DJ 때 예, DJ 때 네. 이후에 처음인데요. 더군다나 DJ 때하고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당내에 우군이 많이 총선까지 본인이 공천 다 그 대표를 지내면서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우군이 많은 상황이에요. 굳이 당대표직을 가지고 사법 리스크나 수사 리스크의 방어용으로 쓰는 것처럼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그 시스템으로 갈 거냐, 네. 이해창 총재 시스템으로 갈 아, 거냐. 이해창이 그 예. 당대표 총재가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대표직을 네. 가지고 대통령이 나와서 결국 대통령이 떨어졌고요. 네. 저 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를 하고 버리고, 예. 그 다음에 연임을 하지 않았어요. 안 않고. 예, 않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네. 지금도 민주당이 자꾸 일극 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완전히 이재명 일극 체제로 민주당이 정지돼 있는데 굳이 당 대표까지 네. 해서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다 잠재울 이유가 있느냐? 아. 그럼 결국은 민주당을 원래 좋아하고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만 투표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정권 교체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 불출마하는 게 답이다. 네. 당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같이 지금 말씀 아마 주시죠. 예. 뭐 아마 오늘 이제- 출마 선언한다고 네,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뭐 불출마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네. 정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야가 뭐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되고 국회에서 통과된 게 어느 정도 뭐 대통령도 예전에는 뭐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정상적인 상황이면 제가 뭐 말도 네. 김철근 총장님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약간 비상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한치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데 이미 이제 뭐 다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어요. 물론 뭐 지금 법인카드 추가 소환한다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뭐 어느 정도 결론은 정해진 거라서 이미 기소가 되면 그 뭐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 국회가 이래저래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이재명 체제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정치 상황이 대비할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김두관 전 의원 출마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는 아마 대부분 그래도 좀 다행이다 보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의원 혼자 나왔을 때는 이게 그러면은 뭐 법을 어떻게 규정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찬반 투표를 할지 말지 이게 사실은 좀 곤란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두관 전 의원이 뭐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김두관 의원 아시다시피 의장하고 뭐 장관하고 도지사하고 다 비전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세종시에서 아마 출마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마 그 뭐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이어가겠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김두관 전 의원이 사실은 지난번에 총선에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얼마나 좀 힘을 발휘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난번 때도 박용진 전 의원하고 나왔을 때도 1대1로 붙었을 때도 77.77%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김두관 의원이 박용진 의원보다 더 선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더 눈에 띕니다. 자, 7월 23일인데요. 지금 첫 TV 토론회 열렸고 어제 TV조선에서 했고요. 한 4회 정도 TV 토론회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참 어쩌면 좀 기대가 되는데 TV 토론회 총평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지금 네. 익심 당 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 같아요. 예. 익심 때문에 문자 익심 그걸로 난리 나는 아니 것 그게 같아요. 다예요. 다른 딴 내용이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딴게 없어요. 없고 예. 과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 거냐 불리할 네. 거냐 막 그 이른바 그 여의도의 정치 전문가들은 그거 분석하기 바쁘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여당의 당 대표 후보인데 네. 앞으로 임기 2년이니까 당 대표 후보일 때는 나는 대통령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당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은 이렇게 네. 이라도 좀 하고 이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견인도 하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김건희 여사 그 문자, 그것도 6개월 전에 있었던 문자. 네. 만약에 그 문자대로 뭐 의도가 서로 또 상반되던데 네. 사과를 했다면 뭐 총선 결과가 결과론적으로 뭐 어쩔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과거를 파고 앉아 그 있습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예. 네. 자, 총평 좀 해주십시오. 저는 어제 보면서 원희룡 후보가 조금 수세 몰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예. 한동훈 후보가 그 문제를 물고 늘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인척이 공천에 관여했다는 건 누구냐 근거를 대라 얘기했는데 네. 원희룡 후보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얘기했다는 이것도 아니라 나 지금 그 얘기 안 안 했습니다.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본인이 네. 아니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본인이 공격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추가적인 뭐 증거를 내놓든지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네. 안 하겠다. 우리 현근택 변호사 저 잘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뭐 원희룡 그건 후보님. 아닌데 약간 그렇죠. 발을 잘하시지 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왜냐면 그죠? 그런 스타일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근거가 없거나 없는데, 부족하거나 이런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수세에 몰지 알았더니 네. 오히려 그것들이 역공을 했을 때 원희룡 후보가 대응을 못하면서 그리고 이 문자 문제도 원희룡 후보는 본인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왜 그 당시에 그러면 사과를 안 했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 보면 원희룡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수세에 몰리는 게 몰리고 있다. 아닌데. 자, 그리고 이게 말미에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상 편지가 있던데요. 요걸 좀 듣고 저희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준비됐으면 한번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영부인께서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의 어떤 그 불편한 관계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나서야 되는 그 일 또는 나선 것 자체도 불통이 되는 그런 일이 없게끔 제가 눈치 안 보고 대신 우리 집안에서의 얘기가 담장 밖으로 안 나가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저의 목표는 완전히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걸 통한 보수 정권의 재창출에 있어서 완전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국민의 힘을 다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한테 전하는 영상 메시지 이제 보셨는데 두 사람이 입장이 조금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아무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립감이 좀 세고 네. 뭐 명예 총재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대표 선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통령 보고 속상한 거죠, 예. 총재 하라 그러시지. 근데 대놓고 이렇게 좀 창피하네요. 창피하다. 예. 저는 뭐 원희룡 후보가 뭐 우리 집안 얘기 담장 밖으로 못 나가게 하겠다는 네. 얘기야 뭐 약간 아부성 충성 맹세 같은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한 얘기 대통령님과 저의 목표는 완전히 같다. 네. 보수 정권 재창출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과연 맞아요. 같을까? 저는 사실 여기서 못 같나요? 느껴. 같나요? 그러니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예. 정권 재창출에 관심이 있을지 네. 아니면 본인의 안위에도 관심이 있을지 아. 저는 여기에서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약간 어찌 보면 곤란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하. 이거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물음표를 할 거다. 네. 나는 재창출에 관심 없어. 예. 내 권한을 지키는 게 중요해. 내 탄핵 안 되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게 제가 보기엔 좀 서로 핀트가 어긋나는 차이가 부분이다. 난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언론 XX 못 믿겠다 했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슈아와 우리 현건택 변호사님 또 김철근 총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좀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날 공개 방송 진행하는데요. 지난 6월 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성껏 준비를 했고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또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에 커뮤니티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내일은 또 한수원 비리 제보자 단독 후속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